시험 합격 예측 라이브 톡이 시작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합격 예측 라이브 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꼭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기를 또 있기를 저희들이 응원했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합격 예측 라이브 톡은요,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에서는 과목별 총평과 난이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2부에서는 이의제기 가능성 문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의제기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시간 Q&A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드리는,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올해 난이도가 어떤지, 또 그 다음에 이의제기 가능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는 오늘 라이브톡 진행을 맡게 된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 5분 저희들 정말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자랑하는 대표 교수님들, 또 해커스가 자랑하는 교수님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자, 우리 한종민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한민희 신관식 교수님. 예. 네, 1차 부동산학개론 신관식입니다. 1년 동안 다 쏟아붓고 오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쪽 한민우 교수님부터 그러면 인사 또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홍승환 교수님 또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공시법 홍승환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양민 교수님 또 본인 인사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밑법강사 양민입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원하시는 소중한 성과 오늘 꼭 함께 하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기쁨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최대한 이의제기를 어떻게든 가져가서, 예, 모자라는 점수를 어떻게든 끌어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채팅방에서 보니까 교수님들 적중률 덕분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합격으로 지금 나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론 우리 신관식 교수님께서 이번 시험은 합격론 어땠는지 총평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33회 부동산학개론은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32회 시험보다는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31회보다는 조금 더 편한 내용이었어요. 딱 31회와 32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상중 수준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 것 같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보면 계산 문제는 9문제 동일한 패턴으로 나왔습니다만 4-5문제는 시간 안에 해결이 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시간 여유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간을 좀 요하는 문제가 많았던 거고, 박스형 문제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근데 박스형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7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또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님 관계없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만 정확하게 몰라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보는 거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보면 작년보다는 어쨌든 좀 어려웠던 거, 더군다나 1차 하신 분들은 공법형 문제가 2문제, 공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2문제가 나왔고, 세법도 이제 취득세, 보유세 이거 가지고 물론 간단하게 하는 내용입니다만 1차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이 민법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실력들이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후에 가면 문제가 하자가 있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도 또 1차 또 과목 또 민법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법이 지난해 대비로 보시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난이도가 중상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박스 문제가 한 9개 정도였다면 올해는 15개요. 거기다 사례 문제가 8개, 그래 2개를 합치면 23문제 정도가 난이도 조절을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정답을 실제 맞춰보면 아마 수험생들이 점수는 좀 나오실 텐데 시험장에서 느낄 때는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이제 변수되는 부분은 학개론도 좀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 그 여파로 학개론의 그 파도가 민법으로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 더 체감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드라진 특징은 박스 문제가 많아졌다는 점, 이걸 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중심 테마, 중심 코어 부분에서 출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드 쪽에서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꼼꼼하게 두루두루 하신 분들은 점수를 잘 가져가셨고, 그냥 코어만 중심만 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 받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문제를 접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와서 보니 쉬운 문제들, 정답은 많이 걸쳤을 거예요. 왜냐면 주는 점수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냥 단순 지문으로 그냥 아주 서비스로 주는 문제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 점수를 얼마나 가져갈지는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난이도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갔지만 체감 난이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과목이 2개를 함께 보니까 그 여파를 얼마나 줄였느냐,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과목도 이제 논란의 그 2차 과목의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또 총평, 제가 2차 과목 총평하려니까 참 헛웃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 중개사법, 우리 한민호 교수님께서 중개사법에 대한 총평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지금 중개사법은 그 32와 대비했을 때 이제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32회 때보다는 쉬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문제 유형을 봤을 때는 32회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약 19개가 출제됐고, 옳은 것 찾아라 문제 유형이 29개나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1개만 지금 틀려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작년보다는 어려운 이제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중개사법 거의 다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한 문제를 꼭 틀려라고 작정하는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치사하게 또 한 문제를 그렇게 냈죠. 그래서 한 문제를 아예 이제 1년 내내 저도 솔직히 강의를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32회와 대비했을 때 난이도 하급의 문제가 약 10%, 4개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상급의 문제가 이제 작년도 32회와 거의 똑같이 10개 정도, 이 정도 출제했는데 작년 32회 때는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던 게 올해 시험보다 이제 최상급의 난이도가 한 5-6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최상급의 난이도 문제는 솔직히 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상급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미진했던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솔직히 중개사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기출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점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70점 이상을 득점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버리자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어려웠던 분들은 조금 시험이 이제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공시법이요. 공시법, 우리 홍승환 교수님께서 공시법, 죄송합니다. 공법 중요한 논란의 그 공법을 제가 먼저 총평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 우리 공법, 한종민 교수님께서 공법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32회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리 2차 과목 1교시에서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고요. 작년 32회 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 어렵게, 공법은 좀 평이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거꾸로 33회 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 좀 평이하게, 대신 공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분석을 해보니까 난이도 상위 문제가 15문제예요. 그리고 난이도 중인 게
한 13개, 난이도 하가 12개. 그럼 난이도 상위 문제가 우리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9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문제에서 올해 33회에서는 15문제, 무려 6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그 난이도 상위 문제를 또 분석해 보면요. 우리 박스형으로 나온 거 있죠. 옳은 것을 모두 오르죠. 기역, 기역니은, 기역니은 티귿, 기역니은 티귿 리을, 이런 박스형 문제 있죠. 이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주 지엽적이고 특히 우리 법률, 대통령령, 국토부령의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가 있었고요. 또 대통령령에서 별표에서 나오는 아주 진짜 틀리라고 냈던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위 문제는 역시 틀리라고 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맞히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항상 공법은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중하, 올해 난이도 중하의 문제를 합치면 25문제입니다. 그 25문제 중에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50점 맞으면 되죠. 중개사법에서 어느 정도 올해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중개사법에서 80점 맞았다. 그럼 공법은 50점만 맞아도 충분히 10점 보태갖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뭐 매년 그런데요. 난이도 상위 문제 틀리라고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 중하,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가지고 점수를 따는 게 올해 시험에서는 관건이었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특히 41번부터 46번까지 6문제가 다 옳은 거 찾으시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첫 번째 장부터 옳은 거 찾으셔 하니까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항상 공법은 50점.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거는 우리 충분히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선이라든지 동영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다뤄봤던 그런 익숙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조금씩 핀트는 조금씩 벗어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험 잘 보셔갖고 50점 이상, 공법은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맞으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공법이 이번에 또 2차 과목에서 또 어려웠다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또 공법도 어려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공시법, 홍성 교수님께서 공시법 어떻게 출제됐는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공시법은 작년 난이도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작년보다 조금 쉽게. 그래서 보니까 일단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박스가 많이 줄었죠. 작년 12문제 나왔는데 올해 5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옳은 거 고르는 게 10문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지적법 파트가 조금 더 쉽게 나왔었고, 등급 파트는 흔히 나오던 문제, 제목 위주로 문제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난이도가 상위 한 6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난이도 중 8문제, 뭐 하가 10문제 이렇게. 그래서 일단 크게 우리 맨날 하던 말 실수 안 하기. 그래서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맞추셨으면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목표 점수 한 18개 정도는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특징 하나는 이제 올해 틀리라고 또 하나 또 냈어요. 또 지적법 파트에서 냈고, 이제 요 문제도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작년보다는 약간 더 쉽게 낸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목표가 맨날 그거죠. 자, 실수 안 하기였고요. 그래서 난이도 3문제를 제외하고도 뭐 18문제 정도는 이제 우리 흔히 보던 기본 문제 스타일이 나왔기 때문에 막 문제 푸시는 막 어렵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잘 준비하신 분들은 뭐 큰 효과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는 자꾸 올려야죠, 이제. 그래서 일단 오늘 시험 결과 가지고 뭐 결정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많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법을 또 좀 총평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5회 시험 제가 오늘 문제를 보면서 했죠. 15회 시험 제가 충격을 요번 포함해서 2번입니다. 여태까지 세법 시험을 보면 뭐 의회에서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세법은 항상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매년 그렇지만 또 기본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일단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다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나왔던 테마지만 정말 깊게 문제를 낸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계산 문제도 원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2문제 나왔고 한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또 풀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계산 문제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세법은 8문제 정도를 맞추면 절반 정도 하면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정도
정도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정말로 작년에 역대급으로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려웠다 그러는데 올해는 정말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의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오는데 원래 근데 올해는 대여섯 문제가 그렇게 한두 번도 안 나왔던 부분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도 답을 쉽게 골라내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8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8문제는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렵고요. 조세 총론에서 2문제 그리고 또 2문제 전부 다 잘 안 나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5문제 이번에 지방세가 문제 출제 비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적었고요. 또 국세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문제 나오고 소득세에서 특히 또 이번에 어렵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좀 무난했었는데 올해는 잘 안 나오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임대소득이 2문제씩이나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세법 문제 풀면서 고생 많으셨을 건데요. 공시법에서 다행히 홍수환 교수님이 좀 무난했다니까 자, 거기서 그냥 점수를 보태서 공시세법 60점 맞는 이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정말 좋은 그래도 자 소식이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요. 저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 합격의 결실이 있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의 총평과 난이도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여러분 자 본방 사수하셔야 되는 것이 2부에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합격자 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수님들의 의견도 나눠보고 이의제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의제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2부에서 또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휴식한 후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의제기 가능 문제 총 정리해서 저희들이, 자, 어떤 것들이 이의제기 가능한지 한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차 과목 교수님들께서 먼저, 신관식 교수님께서 먼저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의제기 가능 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동산 학개론 쭉 검토를 해봤는데 4번 문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오류로 보입니다. 정답 없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제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반 경제학과 부동산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험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기존 주택 공급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상품이라는 성격, 자산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실험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을 안 했으면 그 니은 디귿에서 정답 2번 대부분 골랐을 것 같아요. 크게 고민 안 했으면. 근데 이제 기억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구분 안 하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정답 없어 문제 자체 오류로 인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 33회 오면서 기업 주택 가격 하락 기대 가지고 공급이 증가되냐 감소되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 경제학처럼 냈으면 이거 답이 아닌 건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기존 주택 공급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상품과 자산이 혼재가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시험을 냈기 때문에 정답을 일단 뭐 2번에 유리하게 보이긴 합니다. 아마 대부분 2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체가 이제 하자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에서 제가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토해봤는데 크게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럼 부동산 학개론 이의제기 가능 문제를 봤고요. 자, 그러면 민법에서 또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양민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법에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56번 문제. 예, 정답은 5번으로 선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의 지문의 선지에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거 명백하게 정답 처리는 가능해요. 타주점유자는 시효 취득의 요건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3번 설문에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복수 정답으로 제가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서술을 한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점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등기를 해야죠.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을 살짝 틀어서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를 틀린 지문으로 했어요. 자, 이거를 10번 읽어도 아마 이 두 지문, 제가 두 개를 읽었는데 이 차이를 아마 구별 못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자, 이 지문, 지금 제가 읽는 지문은 중개사 그리고 간평사 출제위원 민법 교재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점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요. 근데 지금 읽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소유권은 등기를 할 때 생겨요. 근데 이 지금 출제위원이 설문에 넣은 지문은 뭐냐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취지가 뭐냐면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은 5번인데 3번을 저는 복수 정답으로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75번 문제죠.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정답은 3번이죠. 기억, 니은 두 개인데 디귿도요. 디귿도 이의제기로 제가 걸어서 5번을 복수 정답으로 걸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디귿을 보시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양수인한테 보증금이 승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를 틀린 지문으로 했어요. 틀린 지문으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대항력을 가진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해요. 근데 두 가지 지점인데 그때 보증금을 임차인이 다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전혀 달라요.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설문에 임차인이 여기서 임차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는 이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실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받았다면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설문이 맞으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고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야 이 설문이 디귿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수인이 임차인도 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 두루뭉실한 거예요. 객관식이면 이 표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정이 돼야 돼요. 특히나. 그런데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특정되지 않아 있어요. 양수인이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이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바로 소멸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으로 바로 구성되거든요. 바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지점입니다. 임차인이라는 그 중간 주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이라는 주어가 이 단어가 빠져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양수인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맥락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점. 저는 이 지문을 공략 대상으로 삼아서 복수 지문으로 정답은 3번으로 했을 텐데 5번을요 복수 지문으로 계속 공격을 할 터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복수 정답으로 이겨냈어요. 재작년에도 대항력 문제를 이겨냈어요. 모두 정답으로. 30회에서도 계약력 신탁에서 복수 정답 모두 정답으로 이겨냈어요. 올해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그리고 호응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양민 교수님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2차 과목에서 이직이 가능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수님, 2차 과목 교수님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이직이? 자, 우리, 중개사법, 먼저 중개사법 한민우 교수님께서 중개사법에서 이직이 가능 문제 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은 지금 2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가장 지금 이의가 많이 됐던 문제가 중개사물 문제였거든요. 이건 이제 민법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이번에 지금 출제한 것은 입주권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전부 다 1번에 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쳤을 걸로 보이는데, 입주권이 중개사물이 아닌 걸로 정답을 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4회 때 입주권을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4회 때 어떻게 출제했냐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다가 정답 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입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 중에서도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입주권은 출제 안 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답을 전부 다 1번에 쳤을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지금 디귿 지문이 입주권 지문인데 디귿 지문은 지금 판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물이 아닌 입주권을 인용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거든요. 대신 구체화된 입주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어쨌든 정호 판정 불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옳은 걸로 봐도 정답이 없고요.
다음에 틀린 걸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이의 신청을 했다고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정답 없음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 골라라 했기 때문에 디귿을 옳은 걸로 보기도 그렇고 틀린 거 보기도 그러니까 이건 정보 판정 불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 없음 처리하는 게 맞을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께서 대부분 이제 1번 정답을 쳤기 때문에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일단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의 신청감으로 일단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틀리신 분은 이건 이의 신청감은 일단 된다는 점, 이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이어서 공법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한종민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2차 시험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법 꽈락 점수 나왔느냐, 아니면 꽈락은 넘어갔는데 2차 과목 평균 60점에 도달했느냐, 그 두 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제가 쥐잡듯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도 없습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 출제했고요. 그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해석이 필요한 과목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공법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법령 조문 그대로 냈기 때문에 여기 뭐 시비 걸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래서 올해도 비난의 화살은 공법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우리 공법 한 50점 맞아갖고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아주 안타깝지만 공법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른 과목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 또 2차 과목에서도 없겠습니까? 예, 공시법 우리 홍상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 또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의제기가 가능할지 정말로. 작년에 공시법 이의제기를 2개 했다가 둘 다 졌어요. 예.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예. 일단 6번 문제가 지금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예.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늦게 끝나죠. 저기 해서 아직 안 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심사와 승인이었는데 승인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아직 시행령에는 남아 있어요. 승인 절차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랑 시행령이 지금 충돌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올해 지적호파트에서 문제 하나 틀리라고 냈는데 그 문제가 지금 그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은 개정이 됐지만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고 남아있는 케이스. 근데 과연 이 절차가 지금 법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 줄 알지만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법에는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문제 걸려있는 또 수많은 전국의 수험생분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잘 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좋은 그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일단 저희가 공시세법은, 특히 세법은 늦게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렀죠. 그리고 바로 라이브 톡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법령 검토를 정답만 대충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법령 검토를 꼼꼼히 못했어요. 우리 세법에서 이의제기 가능한 문제는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이제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일단 단서에 대해서는 법령을 제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끝끝내 제가 한번 또 이의제기하는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영민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공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저도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네. 해설 강의를 하고 예. 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쥐잡듯이 못 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 확실하게 분석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해커스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너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싸워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고 한종민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께서 밤 집에 돌아가서 저희가 끝까지 뭔가 이의제기 할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에 걸려서 지금 불루 삼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문제 말고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부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자, 3부가 이제 여러분 그 실시간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 궁금해하시는 것 답변 드리는 그런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예고한 게 있죠. 자, 작년보다 올해 합격자 수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요거 여러분들
자, 요번에 말씀드리지 않고 3부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본방 사수하시고요. 자, 3부에서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3부 실시간 Q&A 시간이 이제 또 시작됐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을 저희들이 보고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여러분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과목이 어떤 교수님께 특별히 또 어떤 과목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과목을 꼭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답변 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질문들 읽어볼게요. 자, 먼저 사전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자, 교수님들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막상 공인중개사가 되려니 조금 막막한데요. 바로 실무에 뛰어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그런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자, 우리 중개사, 우리 실무, 우리 한민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경험을 쌓고 실무에 나가는 게 좋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공부터 시작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문제는 남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5학년, 6학년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뭐 연세에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소공으로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남성분들은 특히 이제 뭐 가장의 역할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개업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업무도 한 번쯤 이제 내가 다른 뭐 기업체 시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 이제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소공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소공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개공부터 시작할지 고민입니다. 교수님들이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 우리 한민희 교수님께서 이어서 요거 한번 답변을 이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공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개공부터 시작할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또 실시간 질문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했던 얘기 또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소공부터 일단 시작을 한 게 이제 좋을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이제 경험은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공으로 이제 근무하셨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개업을 하시는 게 앞으로도 조금 이제 안전적인 그런 이제 그 개업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실시간 또 질문 온 것 중에서 잠깐 일단 먼저 답변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재시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재시험 가능성은 교수님도 또 없겠죠. 재시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4번 문제 정말 이상이 없는지 좀 우리 학개론 신광희 교수님께서 좀 의견을 달라고 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어떻습니까, 교수님? 4번 문제는 이 공단의 가다반이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4번으로 발표가 됐어요. 4번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신규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여기 대부분 이제 답을 뭐 2번을 많이 친 것 같은데 기업 주택 가격이 하락 예상이 있으면 건설업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당연히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발표가 됐고 아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나왔던 문제고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긴 할게요. 근데 일단 발표는 4번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되 이게 일반 경제학 내용과 부동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을 둔 처음 문제라서 좀 대응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번은 이의율이 많이 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른데 하자가 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 75번 요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양민 교수님 좀 75번 문제 답변 좀 해주시죠. 75번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75번입니다. 민법 75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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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질문. 아, 예, 예. 예, 3번 정답인데요. 5번 지문. 기억니은 디귿, 특히 디귿 지문을 복수 정답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자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점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론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 지점 하나 하고 양수인이
주택 양수인이 도대체 누구냐? 임차인도 양수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혼동의 법리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논점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점이 명료하게 지문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객관식은 특히 이 지점이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제가 이의제기할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해도 5번 지문, 특히 디귿 지문에 이의제기를 열심히 투쟁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글 올라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저 세법 문제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문제 한 문제 그 처음에 올렸던 그 우리 해커스 가답안하고 약간 한 문제도 또 답을 또 이렇게 또 잘 문제를 못 보는 또 그런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올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인데요. 프랭크님께서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게 있네요. 다음 시험에서도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 방법은 유효할까요? 그랬는데, 자, 우리, 물론 부동산학교는 우리 그쪽 앉아 계신 공법 교수님과 자, 신관식 교수님께서 먼저 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론 과목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를 많이 봤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했느냐고 관건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무시하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학개론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변형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파악을 해야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출 문제가 동류형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닦는 학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제발님께서 이의제기는 평소 몇 개 정도 받아주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의제기 문제는 그 과목, 해마다 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그래도 1차 과목에서 한두 문제씩, 교수님, 그렇죠? 2차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씩은 또 나오고 있고요. 어느 해는 2차 과목에서 한 3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좀씩 다르지만, 분명히 이의제기 문제가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두 문제로 떨어지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 동영에서 80점 이상씩 맞다가 이번에 오늘 개망했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일단 작정하고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2차 시험은 공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아예 작정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에 출제 거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계산 문제 2문제씩이나 내고 등등 하면서 잘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를 나오고 그래서 8문제, 자, 반타작했으면 세법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시법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고생했을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질문이 또 온 게 있습니다. 랍스타님께서 이번 시험은 아무래도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자, 우리 홍성 교수님, 자, 바로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일단 꼭 이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갈피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일단 지금 시작하시면 시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랄까요, 좀 안 좋죠. 일단 그냥 기분이.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기 다지는 시기여서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공부. 자,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좀 쉬신 다음에 바로 좀 일찍 시작하시면 내년에 편안하게 정말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보증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시작하시길 꼭 좀 당부드립니다. 자, 또 보니까요, 현희님께서 저는 내년 시험 보려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상대평가 전화는 언제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교는 우리 신관식 교수님, 자, 요 상대평가 전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법령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 알고 계시면. 예. 그럼 양민 교수님, 예. 이게 몇 년 전 2020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법안 발의된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예. 근데 시행령 쪽에다 이렇게 발의를 해서 10명 정도 국회의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법안 확정이 아니에요. 국회 통과된 거 아니고요. 발의만 한 거야.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내용에 2024년도부터 상대평가를 시행하겠다. 취지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억제하겠다. 이런 취지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첨예합니다. 예,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미 합격에 나가신 분들한테는 합격자 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 이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점인데요. 어쨌든 일단 위에서 그 정부 쪽에서는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하는 중인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점은 10명 정도 의원이요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별건이고 일단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보통 유예기간이 한 3년, 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미리 지금 준비를 하셔서 빨리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대평가로 되면 합격자 인원이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빨리 통과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자, 이해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해서 하시면은 뭐 무난히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 내에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JW021님께서 관식쌤 강의 때마다 출제위원이랑 통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계산 문제 보고 진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찍어내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 자 교수님 신관식 교수님께 자 칭찬의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통화한 건 없고요. 예. 이게 출제 교수라고 추정된 분들의 문제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네.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가시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저야 방향 제시한 거고 시간 안에 문제 해결했으면 너무 감사할 얘기고요. 문제를 연습을 했더라도 해결 못했으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잘 찍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실력 발휘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말씀은 제가 감사드리면 합니다만 통하고 오른 적 없습니다. 그럴 일가 없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통화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큰 문제 생깁니다. 그만큼 그 예측을 잘하시고 분석을 잘하셔서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주 최씨님께서 재도전을 하면 인문 강의부터 다시 들어야 할까요? 했는데 자, 우리 영민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재도전하신다면 뭐 과목별로 좀 특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인문 강의부터 가면 다시 처음으로 셋업이 되는 거거든요. 리셋이. 그거보다는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궤도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과목별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돈하고 그다음에 담금질하는 게 필요해서 저는 인문 과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부동산 전체적인 그 법리나 이런 흐름은 잡고 계시니 인문 과정은 패스를 하시고 제일 약한 과목 아니면 내가 강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세팅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많이 어려웠고요. 1차 과목은 뭐 계속 이해 과목이라서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보통 인문 강의 가지고 막 놀고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재도전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공법하고 민법을 1월까지 열심히 돌리는 거죠. 한 5바퀴를. 그러면 민법에서 1차에서 어느 정도 빨리 세팅이 되시고 공법에서 불안감이 확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2월부터 10월까지 넉넉한 기간에 나머지 과목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강력한 추천은 내년 1월까지가 노는 기간이 아니라 인문과정 가지고 놀지 마시고요. 인문과정 가지고 가시면 집중이 안 되셔서 그냥 인강 켜놓고 계속 딴 거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공법하고 민법 두 과목에 집중하는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이크 자 넘겨받으면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요. 또 뭐 한민우 교수님께 또 질문 많이 온 게 있네요. 보니까 중개 실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중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하면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 중개 실무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한민우 교수님. 저 시험을 잘 보신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사고 방지는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욕심만 안 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하면서 이제 이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초심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디서 이제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항상 원칙을 지키면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겁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 손님들이 다 있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또 한명 교수님 마이크 계속 잡고 계시고요. 자, 중개사법 9번 답 3번인가요? 하면서 비선호 시설이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플라 씨들님께서. 예. 이 문제는 그 설문 자체가 중개사법 9번 문제. 그러니까 예. 9번 문제가 설문 자체가 비주거용 서식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서식에는요, 비시설 기재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을 모두 골라내라 이랬는데, 아닌 거 골라라 했는데, 비선호가 아예 비주거용 서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답변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자, 보니까 질문, 예,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질문 보니까, 광역 변경이 내년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 없습니다. 광역 변경은,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광역 변경은 현재에서, 변경되지 않을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거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주말 중에 하루만 준비해서 2차 과목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플라시드님께서, 자, 그런데, 요거 뭐, 우리 공법 교수님, 자,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자, 올해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단순함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부터 입문 기초 과정은 다 용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초 용어라든지 내용이 파악이 돼야 시험 보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플라시드 님이 올해 이제 시험에서 딱 공법 문제를 접했을 때 완전 모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공법을 좀 위주로 해서 주말 하루라도 공법에 좀 올인해서 공법의 기초 개념이 좀 잡혀야 돼요. 공법이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일단 초반부에는 공법 위주로 기초부터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이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어갖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부에는 공법 위주로 하시고요. 나머지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세법은 후반부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말 하루만 준비해서 2차 과목만 공부하신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반부에는 좀 부담이 되고 양도 많고 하는 공법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저분 그 주말에만 공부하는 저분에만 한정된 지금 답변이고요. 자, 보통 우리 일반 분들은 수강생분들은 매일매일 그 전 과목을 업로드 되는 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전 과목 다 수강을 매일매일 하시고 업로드 되는 대로, 다만 이제 남는 시간에 1차 과목을 이제 민법을 집중한다거나, 자, 공법에 집중한다거나 2차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요. 자, 저것은 요 답변은 주말에만 공부하는 저분에게만 해당되는 답변이라는 걸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커스에서 올라왔던 그 가다반하고,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된 가다반하고 다른 게 있었냐 그런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36번 문제 요거 3번으로 가다반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36번에 제가 2번으로 했었는데 여기 3번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뭐 다른 과목 또 뭐 수정된 거 있었나요? 제가 오늘 세법은 아주 그냥 처음에 열받아가지고, 이게 문제도 이런, 자, 어렵는 또 이런 실수 있었습니다. 자, 학교론 교수님. 예, 결혼은 처음에 그 4번 문제 정글에서 4번을 달았어요. 저희가 달았는데, 예. 주변에 다른 학원들에서 전부 다 답이 2번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가피하게 제가 2번 달아드렸는데, 공단 발표한 4번이 정답으로 맞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신청 대상이 될 줄 이제 답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처음 나왔던 문제 유형의 4번은 이게 보통 생각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여서 맞히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 보여지고 정답이 최초에 그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만 4번으로 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예, 예. 뭐 다른 그 또 과목은 이상 없었나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저 가담하고 다른 적이 없었는데 자, 요번에 올해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자, 세법 저만 어려웠나요? 라쿠님께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도 얼마나 제가 열받았는지 올해 자, 문제를 보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제가 15위 시험 이후로 충격받은 건 요번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세법은 반타작만 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평상시에 공부한 내용으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팅님께서 보니까요. 다니고 실시간 질문 다른 거 하나 좀 2차 과목 2022년 교재로 내년 준비해도 될까요? 그런데 일단 안 됩니다. 일단 공법하고 일단 세법 같은 경우에는 또 세법 이미 엄청 많이 법이 또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요. 공법도 그렇죠, 교수님? 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올해 교재로 내년에 공부하는 것은 2차 과목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끼지 마시고 새 교재를 사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이팅님께서 한종민 교수님, 공법은 내년에 많이 바뀔까요? 공법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백선 준비한 지문들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습니다. 공법 교수님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의 김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자, 올해 공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내년에는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하여튼 공법은 내년에 지금까지는 개정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바뀌고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후에 공법이 개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 기출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교재도 또 많이 반영해서 또 수정이 될 거고요. 자, 올해 백선에서 그래도 50% 60%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족보 지문 정리기 때문에 이 백선에서 한 60%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내년에는 이 백선 끝에서 백선으로 이렇게 몇 주 안 남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서 내년에 중간 정도의 족보 지문 정리다 해갖고 별도의 과정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선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셨으면은 내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지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실 거예요. 아예 개념이 없으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밟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데 시험 문제 연습이 좀 안 돼갖고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백선지문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기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힘내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 또 질문 온 게 있는데요. 민법 56번, 75번 복수정답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주셨네요. 자, 실시간 채팅창에서요. 민법 56번, 75번 문제 복수정답 가능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다 그대로 투영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지에서 결정이 되는데 뭐 그걸 제가 정교하게 논거를 잘 다듬어낼 생각입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 혹시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천천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또 노력할 이의제기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또 정말로 이잡듯이 저희들이 또 찾아보겠다는 걸 약속을 드립니다. 전 교수님들께서 또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또 온 게 있는데요. 현우님께서 내년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일단 뭐 내년 시험, 자, 우리 홍성 교수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홍성 교수님, 내년 시험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정확한 상태를 제가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좀 편안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늦어지면 이제 또 촉박해지니까요. 지금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라는 거 오늘 밤부터입니까? 내일부터요. 내일부터니까 예, 좋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미리 시작하면 그러면 그만큼 합격에 내년에 좀 편안하게 정말 오래 시험 보셨던 분들은 내년에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너무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막 공부하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합격하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자, 또 질문 온 게 있는데요. 뚜루룩님께서 내년 2차만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2차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새 책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데 자, 일단 입문과정에 벌써 일단 책이 나오고요. 자, 입문과정 새 책 나오고 입문과정 같은 것은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들었던 내용들이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요. 기초 과정이니까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강 2차 과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콩주부님께서 실시간 질문 오는데요. 매년 전원 정답 처리되는 것이 있나요? 아예 없는 해도 있을까요? 그런데 심한식 교수님, 매년 전원 그 정답, 그러니까 모두 정답되는 문제 그런 게 있죠? 가끔 있죠, 가끔. 예, 예. 그 정답 없음 아니면 예. 전부 정답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예. 가끔 있는 거죠, 예. 이제. 근데 그것도 예. 뭐 논리적 뭐 근거나 이것도 딱 중요한데 1차 과목의 경우는 합격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버리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소설까지 저희 뇌피셜 얘기는 합니다만 예. 근데 합격자가 너무 안 나오면 예. 일부는 또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27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하자가 없어 보였으나 끝나고 나서 세 문제를 개론해서 정답 없음 처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니까 예. 한 문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기대감 갖고 예.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 예. 자, 그래서 세법도 뭐 최근에 모두 정답 처리된 적이 또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커스 계속 여러분들이 저희 교수진이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겠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질문을 옮겼는데요. 2차 문제 유형이 예년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그런데 세법은 좀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막 출제되고 그러면서 유형이 또 계산 문제 2문제가 나오고 자 그래서 유형이 좀 달라지고 사례 형식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법 어떻습니까, 교수님? 공법 같은 경우에는 예.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물어본 부분에서 물어본 문제들은 난이도 상이니까 그게 합격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문제 유형은 재작년 31회 때가 좀 충격적인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죠. 박스 문제 있죠. 그 모두 옳은 거 모두 고르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바뀌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년 문제 유형하고 거의 유사한데 다만 공법은 안 물어본 부분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예, 자 우리 한민희 교수님, 우리 중개사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어떻게 유형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 중개사법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냈던 그런 문제 유형으로 지금 사실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매년 뭐 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고요. 지금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문제 유형만 박스형이 조금 늘었고 옳은 건 유형이 조금 늘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럼 공시법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홍성 교수님 그 예년하고 비교해서 공시법은 또 유형이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박스 문제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박스 문제가 오히려 줄었습니까? 그럼 줄었다는 건데. 예. 작년에 박스 문제 12문제 나왔었거든요. 예. 24문제 중에서. 예, 예. 올해 5문제 나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예. 기억, 니은 고르는 게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고 다 가로치기만 나와가지고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는데 예. 내년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예. 이제. 일단 올해는 뭐 일단 작년과 뭐 유사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 예, 좋습니다. 자, 올해 합격자 모임을 하냐 이렇게 또 질문 올라오신 게 있는데요. 자, 여태까지는 뭐 예전에 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호텔 같은 곳에서 정말 성대하게 우리가 했습니다. 헬리캠 같은 것도 동원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촬영하고 성대하게 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방역의 문제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자, 언택트로 작년하고 똑같이 비대면으로 해서 언택트로 저희들이 합격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고 인사도 나누고 술도 한잔 나누고 샴페인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채토리님께서 한종민 교수님 큰절 올리러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칭찬을 마구 해주셨습니다. 공법 잘 보신 분 같아요. 저분은. 좋습니다. 재발료님께서 실시간 또 질문 온 게 있네요. 1차 합격한 사람은 2차 준비를 어떤 스케줄로 준비할까요? 그런데 일단 계속 저희가 입문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가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기본 이론 강의가 그때부터 이제 그것들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저희 인강 시스템에 맞게 저희 해커스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인강을 수강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자, 따로 공부하지 말고 해커스 프로그램대로 빨리 시작해서 따라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가요? 자, 보니까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공법 문제가 또 뭐 실시간에 아까 보니까 또 뭐 문제 있고, 그래서 23년 화이팅님께서 내년에 2차는 교재 새로 하라고 하셨는데 1차 과목도 올해 교재로 사용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1차 과목도 가급적이면 새 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새로 바꾸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긴장감도 더 생기시고요. 예, 그리고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책을 거기에 맞게 집필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보시면 민법의 경우에 예전에 그 기출문제 패턴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문, 새로운 유형들이 좀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책을 써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교재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세법조에 대한 칭찬글이 많은데 올해 어려우니까 칭찬글이 별로 안 올라와요. 자, 오늘 보니까 뭐 우리 한민우 교수님, 또 고생하신 한민우 교수님, 또 그다음에 또 신관식 교수님, 또 민법 양민 교수님 등 공시법도 우리 홍성 교수님을 칭찬하는 또 고맙다고 감사의 글을 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공법 또 올라오는데 세법은 별로. 공법과 세법이 지금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실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고요. 자, 저희 문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난이도 합격자 문제를 다 쉽게 해가지고 그러면 합격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난이도 2차 과목을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일부러 작정하고 세법 같은 경우에 문제를 내면 엄청나게 방대한 범위 속에서 공법도 그렇고요. 방대한 내용 속에서 구석에서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양갱이님께서 실시간 질문했는데 한두 개 차이로 과락한 40점 미만 과락한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일단 요거 과락이 나왔다 생각해 보니까 공법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민 교수님, 자, 어떻게 공법을 준비해야 될까요? 과락 나왔는데. 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꽈락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내년도 시험의 합격에는 훨씬 더 미끄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꽈락한 과목은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초부터 하나씩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질문은 이제 거의 저희들이 라이브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질문과 함께 하니까 이제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일이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렇게 질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로 많은 시간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소름 꾹꾹 참으면서 공부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고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런 용기를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는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고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했고 저희 교수진과 저희 또 전 직원들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다 응원하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각 교수님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께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도 저희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한 분씩 우리 양민 교수님부터 우리 오늘 또 시험 치르신 고생하신 여러분께 수험생 여러분께 한마디씩 또 부탁드립니다.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를 차치하고 긴 시간 이렇게 싸우신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강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늘 안쓰러움도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거 앞에는 시험을 직접 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맞닥뜨리시면 매우 비정하다는 걸 바로 우린 체감하거든요. 그냥 이게 왜 꼭 60점에서 잘라야 되는 거냐.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딱 60점에서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정말 비정해요. 거기에 일고도 이게 배려도 없거든요. 바라건대는 이게 시험에 통과를 했든 안 했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짐의 연속이거든요. 합격하신 분들 계속 또 다른 게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그 점수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또 기다리고 만남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의기소침하거나 자기 자신한테 비탄한 심정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는 그곳에 저희 해커스 모든 강사분들이 이 여러분 마음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신관식 교수님도 자, 수험생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1년 동안 경례에 노고하시고 고생하신 그 격려 보내드립니다. 스스로 좀 위로하시고요. 결과를 떠나서 그 합격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다음 공부하실 분들 주변에 계시면 해커스 학원으로 많이 보내주시라는 당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공법 우리 한종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다만 중개사 합격이 성공이지만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여튼 우리 해커스에서 중개 실무 관련해서 강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지금 어차피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바로 나가기보다는 중개 실무 강의를 통해서 좀 기본적인 또 실무 지식 이런 것들 배운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자 1년이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 9년간 준비했고요. 구수했는데 됐으면은 서초동 가 있겠죠. 아무튼 1년이 늦은 게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 또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니까 다시 힘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하여튼 너무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우리 떨어지신 분들,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에 저도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한민우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인연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33회 때 합격 자격증을 지금 못 받으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인연이 안다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담 마시고 이제 오늘은 푹 쉬시고 이제 다시 새 출발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고배드신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 마시고요. 우리 해커스와 함께하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용기와 위로를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홍성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좋은 또 꿈 꾸시고 또 계획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합격 시험장 갔더니 작년 합격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말씩 하시더라고요. 붙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일단 붙으실 분들은 좋은 계획 많이 세우시기 바라고, 일단 떨어진 분들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죠. 한번 끝나면 뭐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일단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들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오늘 시험 좀 못 보신 분들은 그 본인 자책하지 마시고요. 뭐 교수님 저희들도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처럼 이게 또 안 되려고 하면 또 이게 안 되려고 할 때는 또 안 돼요. 또 이게. 자,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은 다른 거 다 있고 본인 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토닥토닥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올해 안 되더라도 정답 발표, 이제 정답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혹시라도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그런 용기를 가지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와 저희들의 노력으로 또 전 직원들의 합심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노력으로 내년에는 쉽게 여러분들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예비 그 공인중개사 분들, 자, 시험을 잘 보셨는데 난 좀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해커스에서요, 특별 할인해드리는 부동산 아카데미 특별 상품과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개사 강의 합격을 시켜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커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실무 강의가 또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또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톡 채팅창 1대1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예약하시면요, 저희 상담원이
신청해 주신 번호로 연락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오늘 상담 전화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상담 전화 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자, 이렇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시청 끝까지 해주시느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해커스 공중개사 합격 예측 라이브 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모두 다 같이 우리 한마디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요? 아까 우리 어떤 구호였죠, 양 교수님? 한 번에. 자,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그러면 다 같이 구호 하나, 둘, 셋,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실무에서 또 강의에서 다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또 승리자입니다.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